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거꾸로 교실 관련된 SBS 스페셜에 나온 한 학생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 수업과는 가장 달라진 점은 수업 시간에 잠이 안 온다는 거? 사실 예전에 저는 교실에서 나고자라고 생각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몇 명 빼고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더 잘하는 부분을 친구들에게 알려줄 기회가 생겼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아마 이런 수업이라면 많은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더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거꾸로 교실의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영권 선생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거꾸로 교실의 어떤 개괄, 그리고 그게 이제 왜 만들어졌고 그거의 어떤 좋은 점이라든지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어떤 학습 방법,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게 되겠는데요. 네. 구체적인 거꾸로 교실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이나 이제 교사분들을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좀 수업을 임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얘들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가르치고 싶은 욕구를 좀 네.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걸 좀 연결되네요. 네. 그러니까 수업의 중심이 이제 교사가 아니라 진짜 학생이다. 학생이 왜 한다 하는 이런 믿음과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가르침이 없어도 학생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 거꾸로 수업을 하게 되면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 교실에. 예. 그게 뭐냐면 학생이나 교사나 어디에 익숙하냐면 강의식 교실. 그렇죠. 강의식 수업. 교사가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런 수업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걸 둘 다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교사 학생 익숙한 걸 버리게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강의가 없으면은 왠지 수업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선생님인데 강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끝나고 나 아무것도 안 내 역할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 학생 입장에서도 뭐 배워야 되는데 자꾸 안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학생 입장에서도 싫거나 또 부담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우리 모둠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을 또 챙겨줘야 되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수선하고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차라리 옛날에 강의식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수업이 더 망쳐진 것 같아서 강의식 수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인 수업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작은 부작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 모두 이러한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취지를 학생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기를 줄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동영상 이게 좀 어렵잖아요. 네네네. 자기 수업이 또 공개가 돼야 되고 또 약간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꾸로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배움의 문화입니다. 배움의 문화. 그러니까 동영상은 이제 직접 본인이 만들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칸 아카데미처럼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와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 보조제처럼 예, 그런 예. 동영상을 찾아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존 버그만은
그분이 원래 이제 교사 출신이시고. 출신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칸 아카데미는 한 사람의 그 수학 동영상을 여러 학교에서 썼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칸 아카데미를 활용한 그 거꾸로 수업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동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꾸로 교실을 가로막는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동영상 제작인데요. 선생님들끼리 협업을 해서 서로 동영상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과 내용과 관련된 다큐나 영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그런 다양한 동영상을 강의 대신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동영상 대신 미리 책을 읽어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읽기 능력이 잘 안 되는 학생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선생님이 진행했던 슬로 리딩을 가미한 방법을 통해서 천천히 읽기를 훈련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꾸로 교실 수업에서는 동영상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거리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모둠에 적절한 활동거리를 제공했을 때 학생들이 집중해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거리를 잘 제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수업이 당장 힘들다면 강의식과 토론식을 섞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념 강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짧게 토론하고 이제 그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강의실 수업이랑 이제 거꾸로 교실 수업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거꾸로 교실보다는 강의실 수업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교실의 어떤 학습 방법을 어떤 원리나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 거꾸로 교실 수업을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하는 선생님이 훨씬 많죠. 그 강의실 수업이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거꾸로 교실의 원리를 자기 학습에 잘 활용을 해서 거꾸로 학습을 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출력하기입니다. 출력하기, 출력. 입력 말고 출력이요. 근데 공부는 이제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많이 해야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보다는 출력을 잘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출력할 때 뇌가 더 훨씬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습 코칭반을 이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방과 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은 보통 이 학생들이 중위권, 중상위권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첫날 수업에 제가 학생들한테 그날 수업에 집중했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수업에 집중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중을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잘했으니까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백지에 그날 수업한 내용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출력을 하네요. 예, 진짜. 출력을 한번 해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수업한 거니까 뭐 오래 되지도 않았잖아요. 시간표 순서대로 무조건 한번 많이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써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들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도 중요하다. 자꾸 꺼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사실 이제 거꾸로 수업에서는 토론하고 발표하고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 많이 꺼내보죠. 많이 꺼내다 보니까 뇌가 활성화가 되고 집중이 잘 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빡세게 하나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힘들었구나 그랬더니 힘들었어요. 오늘 또 해요? 해야지. 힘들었다는 거는 공부가 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출력하기를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하니까 학생들이 출력을 해내는 양이 확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적은 내용도 짜임새 있게 적더라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출력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꾸 출력을 해봐야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아예 출력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매일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동안 자기가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를 꼭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더래요. 이따가 출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런 방식을 조금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가르치기, 말하기, 설명하기, 가르치기 방식이 있습니다. 많이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르치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건데요. 가르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냥 듣기만 할 때보다 한 18배 정도 학습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들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방법은 우등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 뇌가 풀가동이 됩니다. 완전 활성화가 되는 거죠. 설명하는 사람이 뇌를 많이 쓸까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뇌를 많이 쓸까요? 설명하는 사람이 많이 쓰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강의식 수업을 하면 사실 뇌를 가장 많이 쓰는 분은 교사,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듣기만 할 때는 뇌가 정지가 됩니다. 뇌가 가만히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졸립죠 이제. 그 졸림을 이기기 위해서 딴짓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수업에서 강의를 줄이고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설명하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뇌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손이나 입을 막 써야 됩니다. 손이나 입을 써야 오감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죠. 자꾸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남한테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손도 쓰고 입도 쓰고 원래 이제 손발 입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업은 듣기만 하죠. 귀만 쓰죠. 손, 발, 입을 쓰면 안 되죠. 손도 귀만 조용히 그냥 필기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그 학습 코칭을 할 때도 노트에 그 출력한 내용을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출력만 한 게 아니라 출력한 내용을 옆 사람한테 설명해 보라고 그랬어요. 1대1로 서로. 갑자기 교실이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방법도 계속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1대1로 보통 우리 짝을 지어서 토론하는 걸 우리 하브르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브르타랑 매우 유사한 이제 방법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교사 역할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출력하기랑 말하기 말고 또 있나요? 수업에 이제 주도적이 되려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주도적이 됩니다. 오늘 저랑 이렇게 거꾸로 교실을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오면 그렇죠.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알고 똑같죠. 알죠. 그래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수업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수업 시간에는 뭘 알아봐야 되겠다. 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수업에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수업에서는 미리 동영상을 보고 오게 해서 이제 본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강의식 수업을 듣는다면 당연히 수업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거꾸로 수업에서는 이미 수업을 듣고 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예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걸 예습이라고 하죠. 수업하기 전에 미리 보고 오는 걸 예습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수업에서 동영상을 미리 보고 오는 거는 예습이라고 안 하고요. 예습이라고 안 하죠. 거꾸로 수업에서 미리 동영상 보는 것은 이미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은 강의식 수업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꾸로 수업에서 동영상을 보고 와서 수업을 한다면 그 수업은 이제 복습에 가깝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업을 거꾸로 수업에서는 수업을 다 미리 듣고 와서 본 수업에서 함께 복습을 하니까 학습 효과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수업에 강의식 수업에 활용한다면 강의식 수업에서도 그러니까 예습을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그 제가 출력하기랑 연관해서 하나를 또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쓰고 표현해라. 표현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식을 이렇게 배울 때 나의 뇌를 거치면서 재구성이 되죠. 각자 자기한테 맞게 구성이 돼요. 재구성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그걸 잘 하려면 그 재구성을 잘 하려면 잘 정리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정리한 것이 내 것이 된다. 거꾸로 수업에서 그 모둠 활동을 할 때 자신들이 직접 그 손으로 그 지식을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응용을 한다면 교과서를 읽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든가 수업을 듣고 나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들이 무작정 많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운 걸 기억에서 꺼내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장기 기억으로 잘 보낸다는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기억에서 많이 꺼내는 노력을 할수록 장기 기억으로 잘 보낸다. 이게 최고의 공부 방법으로 이게 소개가 됐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출력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문제풀이 같은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할 게 아니라 공부한 것들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꾸로 교실이 학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인성까지 여러 가지가 이제 학생들에게 좋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제가 좀 잘 보고 있는지. 그렇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모둠 수업을 할 수밖에 보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둠을 하다 보면 모둠이 이제 보통 4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모둠에서 이제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 되죠. 숨을 수가 없어요. 이 수업은 강의식 수업은 아이들이 각자 자기 그렇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숨고 자고 뭐 외면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4명이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되고 또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왕따라든가 왕따문화라든가 욕설 같은 게 많이 줄어드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이제 더 잘 알게 되죠.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대로 수업 끝나고 교실 밖에서 수업 밖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성 교육을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수업의 전문가로서 또 학부모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한테는요.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것보다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죠. 여름방학은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면 부모님은 공부를 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이 엄마니까. 그렇죠. 설명하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녀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자녀와 역할을 바꿔서 자녀는 가르치고 부모님은 학생이 돼서 듣는 방식으로 거꾸로 가정에서도 거꾸로 이렇게 바꿔본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받고 바꿔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연극하듯이 선생님 나는 아빠는 학생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수업은 또 학생들의 뇌를 활성화해서 풀 가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강의식 수업을 너무 많이 듣거나 또 숙제를 많이 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시간을 갖고 충분히 풀어봄으로써 생각을 많이 깊게 하다 보면 자연히 뇌의 그런 생각하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런데 무작정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거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뇌를 써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자녀를 이끌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수업에서도 그러니까 토론을 많이 하고 그 서로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뇌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당연히 졸거나 딴짓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선생님께서 아주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식의 주체로 만드는 거꾸로 교실, 참 매력적인 수업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습 방법만이 아닌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거꾸로 교실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